네, 김광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데이 4 마지막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뒷판에 있는 근육들 운동하는 거고요. 상완 2두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보시는 이 면에 있는 그리고 종아리까지 요렇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케이블로 풀다운 진행하는 거고요. 클로즈 그립인데 여기에 대해서 쉬는 시간 이용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세팅하실 땐 래플다운 빠져도 되고 이렇게 좀 케이블 도르래가 높이 올라가는 케이블이면 여기서도 무방합니다. 자, 우선 워밍업 이런 운동들 할 때 일단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포인트 뭐였죠? 정크 볼륨 쌓지 말자. 자, 그리고 워밍업의 목적은 뭐였죠? 첫 번째 예열, 두 번째 무게에 대한 적응, 세 번째 자세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것만 내 취향에 맞게끔 맞추면 돼요. 뭐 워밍업도 몇 가지 이런 퍼센티지를 산출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수치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제가 운동해 봤을 때 그거 다 따져가면서 운동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워밍업 할 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목적에만 잘 맞게끔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는 한 요 정도에서 워밍업을 다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본세트라는 가정하에 운동을 시작을 할 거예요. 말 짧게 하라 그랬는데 또 길어지네요. 자, 자, 클로즈 그립 케이블 풀다운은 올턴 쉬는 시간 카운트하고 (2분이네요) 세상 좋아요. 별게 다 돼. 네, 지금 한 1분 35초 남았고요. 케이블 풀다운은 타겟 머슬이 여기에요. 이제 뭐 타겟 머슬 하면은 목표 근육 딱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죠. 여기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주로 뭐 하는 애냐? 다른 광배근들, 흉추부, 요추부 애들에 비해서 얘는 좀 더 끌어내리는 거에 특화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기 겜돌이들 많겠지만 힐러한테 가서 몸빵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는 어때요? 전사한테 가서 뒤에서 힐러라 그러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근육도 얘가 원래 생겨먹은 거를 하게 만들어주는 종목을 잘 골라줘야지 엉뚱 생뚱한 거 골라놓고 여기야 여기 안 먹어 이러면 한 대 먹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자, 그래서 데이4에서 첫 번째 종목 케이블 그립 클로즈 그립 케이블 풀다운이고, 이 그립 선택을 하실 땐 제가 썼던 것처럼 저 롱풀 그립 있죠. V바라고 하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좁은 그립, 그리고 또는 저 그립이 없다 그러면 로프에다가 스트랩 감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팁은 제가 이따가 마지막 세트 때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ERIR에 총 4세트를 진행할 건데 ERIR에 8개에서 10개 그리고 2011입니다. 전 그러면 평균 랩수인 9개만 계속 보여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평균 랩수만 보여드리는 식으로 할게요. 자, 어느 정도 무게 체크 됐으면 8개에서 10개 들어오는 거에 조금 합당한 무게가 세팅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에만 집중하면 된다? RIR만 보고 하는 겁니다. 자, ERIR이죠? 9개 가볼게요. 자,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노가리 까지 말고 바로 2분 체크하고요. 무게랑 횟수 적어야 되는데
왜 안 켜지니? 자, 쉬었다가 세 번째 세트 들어가기로 하고요. 여기서 2011이니까 이따가 조금 더 템포도 감 잡기 쉽게끔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사실 이 클로즈 그립으로 우리가 풀다운을 진행하는 거는 뭐랄까요? 약간 속성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막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조금 쉽게 이룰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데,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시험 영상에서는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지만 쉬는 시간이 조금 긴 운동이니까 이 시간을 좀 빌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목표 근육, 근비대 운동에서 근육 커지려고 하는 운동에서 어떤 목표 근육을 고른 다음에 그 목표 근육을 잘 훈련시키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최대로 잘 짧아지게 만들던지 아니면 최대로 잘 길어지게 만들던지. 그러면 우리 지금 목표 근육이 광배근의 이 장골부라 그랬어요. 빨강 색깔. 그러면 얘가 최대로 길어지는 위치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요. 그럼 저항이 저기서 날 땡기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클로즈 그립 양손으로 해야 되니까 못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길어지는 거는 탈락. 하지만 아예 안 길어지는 것도 아니야. 자, 다시 나아가서 최대로 짧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최대로 짧아지는 건 이 위치에 와서 더 늘려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위치에 올라가 그러면 그립이 이런 게 필요할 거야. 근데 클로즈 그립이면은 어때요? 클로즈 그립이면 팔이 조금 더 앞에 가서 끝나가야 되어 있어요. 그죠? 갈비뼈가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최대한 짧아지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어때요? 거의 중간 범위에서 충분히 활동을 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아예 운동이 안 된다고 보기에는 좋은 가동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좋은 광배근 하부 운동 중에 이 운동을 선택을 한 거고요. 세 번째 세트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뭐 한다 그랬죠? 2011 좀 명확하게 보여드린다 그랬죠? 제가 조금 오버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하나, 둘, 왕! 이렇게 당기지 말고 지그시. 둘, 1초, 셋, 넷. 여기서 그냥 당기는 게 아니라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야. 눌러. 1초, 6, 1초, 7, 1초, 8개만 해. 자, 해서 세 번째 세트도 이렇게 끝냈고, 뭐 하죠? 야부리 까지 말고 바로 쉬는 시간 체크한 다음, 자, 이제 쉬었다가 마지막 세트하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건데요. 우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로즈 그립, 케이블 풀다운은 이런 식으로 써먹으시면 되고,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고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동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은 제가 그립을 바꿔서 나 저 그립 쓰고 싶은데 롱풀 그립이 없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로프 그립으로 가야 되거든요. 로프 그립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런 거 해야 될 때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세팅을 먼저 하고, 일단 지금 얘 못 쓴다는 가정, 얘 어떤 헬창을 먼저 쓰고 있네. 재수없는데 나보다 몸이 좋아서 뭐 가서 지랄하긴 좀 그래. 그래가지고 얘를 쓴다? 좀 저급하네요. 자, 그런데 포인트. 대체로 광배근 운동들은 좀 무겁게 해주는 게 좋아요. 만만한 무게보단 조금 좀 무거운데 이런 무게가 좋아요. 자, 그런 무게로 할 때 로프를 잡으면 이 로프 저 플라스틱 끝부분이 자꾸 내 새끼손가락을 눌러가지고 손이 아플 거예요. 웬만한 무감각한 애들 아니고는 꽤 아픕니다. 그래서 무게가 저게 막 75 막 이렇게 꽂혀있으면 아파요. 그래서 스트랩을 사용을 해가지고 낄 거고요. 낀댄다. 스트랩을 사용해가지고 잡을 거고요. 스트랩은 뭐 각자 쓰시는 스트랩 쓰면 되는데 저는 이 스트랩을 쓰니까, 이거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땐 여기서, 자, 이거 잘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 안 보여주면 이걸 찍어야지 막 이런다. 또 여기서 이 뭐 어떤 스트랩이든 똑같은 원리죠. 안에서 밖으로 한 다음에 첫 바퀴. 여기서 잡으면 안 돼. 항상 타이트하게 해놔야 돼요. 타이트하게 꽉 끼게 해놓고
다음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잡고 이제 내려갔어. 자, 한 상태에서 운동할 건데, 자, 이때, 자, 보세요. 자, 당길 거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얼만큼 셋업을 잘했는지 보려면, 지금 우리 어디 운동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광배근 중에 빨간 색깔 운동하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광배근 빨간 색깔 근육이 그리고 있는 방향과 전환과 로프와 케이블 와이어가 다 똑같이 일치되어 있으면 아주 셋업 잘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해야 된다? 당기는 거? 아니죠. 뭐? 누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2, 1, 1, 1, 2, 1, 1, 1, 2, 1, 1. 세 개 더, 두 개 더, 제끼지 말고 배심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클로즈 그립, 케이블 풀다운, 타겟 머슬, 광배근 하부 이런 식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세트인가요? 세 번째 세트인가요? 그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요즘 막 이게 좋아 하면서 랩풀다운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좋아요. 알고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알려드렸으니까 아마 더 잘 써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종목은 원암 덤벨로 오죠. 자, 바로 세팅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트. 어떤 운동 종목에서 마지막 세트 끝나면 쉬는 시간 지켜야지 하고 있지 말고 다음 종목 세팅하면 아마 그게 쉬는 시간이랑 맞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시고요. 자, 원암 덤벨로는 타겟 머슬 여기 일리악 렛이라고 즉 방금 전에 공략했던 이 빨강색이라고 적어놨긴 했는데 이 원암 덤벨로 같은 경우에는 광배근 운동 중에도 약간 빨간색과 초록색의 약간 중간 범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여기에 있어서 뭐 사람 이 흉곽의 특성이라든지 가동 범위상 조금 더 광배근 빨간색 쪽에 될 수 있고 조금 더 초록색 쪽에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여드리는 시연 영상 잘 따라오시면서 하면 우리의 목적과 큰 범주로 벗어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자, 3세트고요. ERIR 8개에서 10개, 2010 쉬는 시간이 1분 30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자, 저 웜업을 했다는 전제하에 바로 본셋을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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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셋. 하고 반대쪽 하고 1분 3초 쉬는 게 아니라 이쪽 하고 1분 3초 쉬는 거예요. 오케이? 1분 3초 쉬고 자, 1분 30초 카운트하고 있고요. 배고 사시는 분들 저희 센터 제2업체입니다. 바나타 이거. 자, 1분 한쪽 하고 1분 3초 쉬고 반대쪽 하고 1분 3초 쉬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요? 자, 왜냐면 어쨌든 큰 근육이고 내가 이 운동을 하는 동안 물론 타겟 머슬이 타겟 근육이 광배근이기는 하지만 얘만 따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런 원한 덤벨로 같은 운동들은 내가 지지 서포트해서 지지 만드는 것도 많고 자세 조절을 하기 위해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이럼으로 인해서 내한테 축적되는 대사 피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많이 썼어. 전신이. 그러면 이 전신이 에너지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내가 운동하기 전이랑 동일한 상태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미 필요한 상태면 내가 운동하기 전보다 이미 필요한 상태에서 반대쪽 팔을 하면 오른팔은 100%의 컨디션으로 하고 왼팔은 70%의 컨디션으로 하게 되겠죠. 그럼 운동 효과가 따로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하고 1분 3초 쉬었다가 왼팔 하는 겁니다. 템포 2010, 2R, 2R 8개에서 10개죠. 9개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노가리까지 말고 쉬었다가 두 번째 세트고요. 총 3세트니까 중간 쉬는 시간에 뭐 각가지 팁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제가 당기는 동작에 있어서 광배근이 목표 근육일 땐 팔뼈가 갈비뼈를 더 이상 넘어갈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가 최적이라고 했죠. 이때 더 이상 넘어간다 그래서 광배근이 갑자기 파업을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덜 일을 해요. 우리의 목적은 목표 근육이 최대로 일을 하는 구간을 잘 설정을 해줘서 근육을 키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러면 얘가, 즉 광배근이 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가동 범위를 설정을 하자는 거죠. 하지만 두 가지, 여기까지는 광배근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부터는 광배근이 아닌 다른 근육들도 많이 늘어나게 돼. 그러면 많이 늘려놨던 놈을 먼저 원래 길이로 당겨놓는 거를 우리 브레인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더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당기는 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까지만 당기면 된다. 왜다?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면은 뭐다? 승모근이랑 후면 삼각근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당기는 동작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그 적정 비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광배근 운동을 할 땐 가동 범위를 적정하게 세팅하는 게 좋다. 오케이?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끝나고 저 사람 좀 운동 좀 하나 봐. 약간 이거 어떻게 듣냐? 딱 끝나죠? 이렇게 올려놓으면 생짜 소리 듣는 거야. 어떻게 한다? 딱 당기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굴러가죠. 딱 하고 이제 또 하는 거라고. 오케이? 되게 실용적인 겉멋 하나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세트 이제 1분 3초 쉬고 왼팔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의 어떤 생리학적 조건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얘는 100% 컨디션으로 하고 얘는 70% 컨디션으로 하면은 맨날 얘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야?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요. 이거 계속 꺼지니.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나 오늘 시간이 너무 촉박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빠방 이어가는 겁니다. 단 분명히 사람은 절대 좌우가 대칭일 수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좌우가 대칭일 거잖아? 그러면 오른손으로 양치질 10번, 왼손으로 양치질 10번, 여기로 젓가락질 10번, 여기로 젓가락질 10번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될 거잖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당연히 뭐다? 사람은 완벽하게 근력이나 부피나 이런 것들이 대칭일 수 없다. 그럼 내가 1분 3초 하고 1분 3초 이렇게 못 넘어가고 하고 1분 3초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촉박한 날에는 어떤 쪽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약한 쪽. 네, 약하고 작은 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센 쪽, 큰 쪽을 나중에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세트 왼팔 들어가 볼게요.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죠. 그
발의 위치랑 손의 위치를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일단 얘가 자꾸 맛이 가니까 애플워치로 할게요. 1분 30초 제가 쟀고요. 자, 우선 셋업하는 방법 첫 번째, 자, 지지하는 팔부터. 운동하는 팔이 오른팔, 지지하는 팔이 왼팔이라고 쳤을 때 왼팔이 지지하는 위치는 등이 수평이 되는 상태에서 왼쪽 어깨 바로 밑에 옵니다. 여기 두던가 여기 둘 리는 없지. 여기 두면 내가 힘을 쓰는 이 발력을 제공하는 서포터가 내 목적과 좀 다르게 세팅된 거예요. 나는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얘는 어때요? 앞에서 뒤로 끌게 된다고. 따라서 이런 서포트 방법은 원암농에서는 별로 비추해요. 뭐 이렇게 하시는 선수들 많은 거 알아요. 또 해가지고 뭐 그 선수는 그렇게 하던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 어쨌든 왜 내가 힘을 쓰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에서 명확한 지지가 되어 있어야 안정적으로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왼팔 왼쪽 어깨 바로 밑에다가 팔을 둔다. 자, 그리고 왼쪽 어깨에다가 팔을 뒀고 손을 뒀고 이때 둘 때는 이렇게 두면 아마 손목 꺾여서 아플 거예요. 주먹이 세면 주먹을 주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두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 반대 바로 그 뒤쪽에 무릎 오는 거예요. 무릎이 올 땐 엉덩이 위치가 정강이뼈 중간 정도 오게끔 위치 해주시면 돼요. 아마 이 상태는 너무 불편할 겁니다. 자, 세팅해 놓고 하나, 둘 생겼죠? 이제 카메라 삼각대라고 생각하고 얘가 약간 뒤로 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덤벨 잡고 쉬는 시간 끝났으니까 바로 갑니다. 오케이. 자, 1분 30초 쉬었다가 자, 1분 30초 쉬었다가 왼팔하고 원암 덤벨로는 끝나는데 이제 설명 계속 이어서 나가자면 이 다리는 제가 당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는 동안 덤벨 대가리에 걸리적거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다리가 안으로 돌아 있거나 중립 위치에 있으면 덤벨 머리에 걸리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지를 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걸릴 리도 없고 내가 당기는 동안 안정적으로 잘 받쳐줄 수 있을 거예요.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내가 너무 좁게 서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다리가 너무 좁아지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굽게 되고 허리가 굽게 되다 보면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쩍벌의 삼각형 그 안 정중앙에 덤벨 들어오고 당기는 겁니다. 자, 하시면서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 첫 번째, 이런 척추 신전시키는 이 힘으로 자꾸 당기려고 하면 무게는 훨씬 더 많이 다루겠죠. 하지만 광배근만 내가 명확하게 타겟팅하는 데는 뭐예요? 다른 근육들이 자꾸 개입을 해서 오히려 방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어떤 목표 근육을 정했다면 그 근육이 일을 제일 많이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운동 종목상 광배근이 일 많이 하게 하려고 세팅해놓고 당기는데 갑자기 승모근이랑 척추 신전근이랑 고관절 신전근이랑 뭐 엉덩이근 막 이런 애들이 옆에서 자꾸 덤벨 이렇게 도와줘. 그럼 광배근 일하는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근육량 증가에 따른 근비대 효과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얘는 왜 자꾸 너한테 하는 소리가 아닌데. 숨 찬다. 자, 가시죠. 라스트.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 쓰지 말고 일자로 잘 세팅해 놓고 적정 범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요렇게 원암 덤벨로 타겟 머슬은 광배근 장골부와 흉추부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명확하게 광배근을 타겟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잘 삼아야 되는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와이드 그립 케이블 로우예요. 와이드 그립
케이블로 로우한다. 타겟 머슬은 어퍼백이고요. 어퍼백 어디예요? 승모근들이 보통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왼쪽에서 보실 때 빨간 색깔, 파랑 색깔, 초록 색깔 요 애들이랑 얘네 벗겨내면 그 안에 있는 능형근 뭐 이런 애들 추가로 후삼각근 요런 애들 여기 빨간 색깔 보이시죠? 후삼각근 요런 애들 같이 운동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서 셋업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선 4셋이네요. 1RIR이고 10개에서 12개 1011 1분 30초. 자, 셋업은 어떻게 하실 거냐? 요렇게 제일 아래 껴져 있는 케이블 도르래 있죠? 거기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맨 밑에다가 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워밍업이 다 끝났다는 전제하에 하는 모습 바로 보여드리고 또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와이드 그립 케이블로 타겟 머슬 어퍼백 4셋 1RIR 10에서 12개 1011 템포로 무게는 자기가 했던 거 기록하면 되고 숫자 기록하고 쉬는 시간 1분 30초니까 1분 30초 체크. 자, 첫 번째 어퍼백 풀다운은 똑같은 타겟 머슬이 어퍼백인데 등 상부인데 위에서 아래로 당기면서 운동시켰죠. 이번엔 어때요? 아래에서 위로 당기면서 운동시키는 거예요. 이 측면에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좀 제가 즐겨하는 정통적인 방법은 셋업이 좀 복잡해져요. 벤치 세우고 인클라인 세팅한 다음에 앉을 의자 높여놓고 아래에다 꽂은 다음에 프라잉 그립으로 당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이러면 사람 되게 없는 시간에만 운동하기가 가능해가지고 보통들 이거 보시는 분들 안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 많은 시간에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죠. 자, 이때 우리가 셋업을 한다 치면 첫 번째 와이드 그립이 필요하고요. 이 와이드 그립 할 때 잡을 범위 어떻게 설정한다 그랬죠? 직각으로 만들었을 때 팔꿈치 끝보다 새끼손가락 하나 정도 안으로 들어오는 이 정도 범위. 그러면 저한테는 이 정도 너비니까 앞으로 나란히 해서 여기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로 나오시는 거는 대략 한 발 정도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포인트가 뭐냐? 가슴이 도르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팔꿈치 직각으로 당겨주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세트. 가슴 잘 보여요? 네. 예전에 그거 알아요? 개그 콘서트에서 가슴이 누구지? 박준영 개그맨 그 와이프분? 아, 제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생활 못하는 양반이. 하나, 둘, 1011이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좋아, 이 운동. 자, 하면 또 내가 한 반복수 기록하고 쉬는 시간 체크하고 와, 오늘 데드가 있어버리네. 상당히 벌써 부담스러운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정한 도르래 위치에 내 가슴이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하시면서 이 운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미스는 그거예요.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 그립이
그럼 저 안에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엄청 많이 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치팅도 이런 치팅이 없게끔 오지게 치팅하는 건데, 이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게 많이 달아요. 이러면은 진짜 거의 무게는 한 2배, 3배를 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게 물론 중요하죠. 적당한 부하가 설정이 돼야 근육을 타겟팅하기 쉬우니까. 하지만 문제는 내가 근비대성 운동을 진행할 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꾸 다른 놈들이 도와주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내 목표 근육은 일을 덜 하게 된다고. 그래서 와이드 그립으로 케이블 로우 진행하실 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데드로우 하는 약간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거를 3세트 쉬는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립 잘 잡고 가슴이 도르래 보게 해주고 위 이런 거 쓰지 말고 하나 둘 셋 최대 수축 범위에서 날개뼈 바짝 모아주고 최대 단축 범위에서 날개뼈 바짝 모아주고 고개 이렇게 들고 하지 말고 오케이. 날개뼈를 뒤로 모아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팔을 뒤로 보내는 행동 아닌가요? 쉬는 시간 체크하고. 그렇죠. 우리 지금 3번째 세트 끝났죠. 쉬었다 마지막 세트. 날개뼈를 이렇게 모아주면 당연히 팔도 뒤로 오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날개뼈를 뒤로 모으면 팔도 당연히 뒤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광배근 운동하면서 팔 너무 뒤로 많이 보내지 마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팔을 너무 뒤로 많이 보내줘야 되죠. 왜 그래요? 왜 그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예요?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건 맞죠. 하지만 타당하죠. 왜 타당해요? 목표 근육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쓰고자 하는 움직임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완의 경로가 달라졌기 때문에. 오케이. 숨차. 자, 해서 뭐 중요한 거 말해주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 말해주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 뭐 말해주려고 그랬지? 자, 아까 데드로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네 말대로 이 움직임 하면 다른 놈들이 도와주는데 그럼 다른 놈들이 누가 도와주는 거니? 첫 번째, 엉덩이 근육이 많이 도와줍니다. 왜? 엉덩이 근육이 숙인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이 액션 하면은 1 하면은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요? 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드리프트가 좋은 엉덩이 운동이잖아요. 이 움직임이죠. 하다 말았을 뿐이지 데드로우도 똑같다고. 그냥 강력한 엉덩이를 써가지고 로우를 해버리면 어퍼백은 일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좋은 운동이에요. 아주 좋은 운동. 자, 이렇게 와이드 그립으로 풀백 동작하는 와이드 그립 케이블 로우 잘 맞췄고, 그 다음은 케이블 컬입니다. 케이블에서 컬 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세팅하고 이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바로 본세 들어가 볼게요. 목표 근육은 상완 2두의 단두라고 하는 이 초록 색깔입니다. 이 장두라고 하는 빨강 색깔과 단두라고 하는 초록 색깔이 있는데 이 두 근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깥쪽에서 컬을 하냐 안쪽에서 컬을 하냐의 차이가 생겨요. 자, 그래서 케이블 컬을 하는데 타겟 머슬이 목표 근육이 초록 색깔 섬유인 이두근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팔을 바깥쪽으로 접겠어요? 좀 안쪽으로 접겠어요? 좀 안쪽으로 접겠죠? 자, 거기에 적합한 운동 종목이라서 타겟 머슬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고요. 자, 4세트를 하는 거고 1할 IR 10개에서 12개 1011 쉬는 시간은 1분 30초라고 합니다. 워밍업이 됐다는 전제하에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보통 이 플랫 숏바 있을 거예요. 플랫 숏바를 어깨 너비 정도로 잡으시고 여기서 1m 정도 떨어뜨려 주시는 겁니다. 자. 오케이. 너무 가벼우니까 자세가 안 나온다. 자, 쉬었다가 1분 30초죠. 무게 잘 기록하시고 자, 보시면 이 케이블 컬도 사실상 완전 뾰족하게 이 상완 이두의 안쪽 부분을 공략을 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운동이에요. 왜냐면 상완 이두 중에 초록 색깔을 딱 공략을 해가지고 얘만 아주 뚜까 팰라면 여기서 그냥 접는 것보다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섬유의 결방향대로 요걸 조면이 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쪽으로 요걸 조면이 오해돌기 쪽으로 여기 있죠? 전환 이 부분 제가 검지손가락으로 찝은 부분이 제가 다시 찝은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이 정도가 제일 적합한 범위거든요. 근데 케이블컬은 여기서 살짝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100% 적합한 운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 80% 정도는 때려 맞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중급자들한테는 이 정도만 접근을 해도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러면 너 우리 무시하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명확하게 타겟팅할 때는 그 해박적 구조부터 다 설명하고 해야 되고 셋업방부터 복잡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들 보고 저랑 같이 해주시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그 정도 디테일까지 바라는 사람들이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 낭비가 조금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자, 어깨 넓이를 잡아주시고요. 팔꿈치 일부러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뒤로 많이 나오실 필요도 없이 여기서 한 10cm 정도만 꺾이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바깥쪽. 하나, 둘, 1011, 1, 셋, 하나, 다섯, 하나, 여섯, 하나, 일곱, 하나, 여덟, 하나, 아홉, 하나, 열, 하나, 둘, 오케이. 끝나면 개수 체크하고 다시 1분 30초. 오케이. 자, 쉬었다가. 그래서 속성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조금 이쁘게 정리하자면 속성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적합한 세팅 방법이다 해서 제가 프로그램 설명할 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쓸데없는 고컬은 줄이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퀄리티 높으면 좋지. 하지만 쓸데없는 고컬이 자꾸 끼게 되면은 뭐가 낭비돼요? 이 에너지랑 시간이 좀 낭비되는 경향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배제하려고 그런 걸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컬을 하시면서 보시면 팔의 위치가 우리 아까 도르래로부터 한 몇 센치 정도 나오자고 했어요? 한 10cm 정도 나오자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팔도 완전히 갈비뼈 옆에서 10cm 정도 앞으로 가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면에서 보시면 팔이 접히는 경로가 이렇게 접힐 수도 있고 이렇게 접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팔이 외전 경향이 심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 정도로 접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거고 따라서 이렇게 접으려고 하시면 돼요. 완전히 일자로 가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목표 근육이 좀 바깥쪽일 때 그럴 때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목표 근육이 안쪽에 있는 애니까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세트.
오케이. 쉬었다가 무게 기록하고 쉬었다가 마지막이네요. 자, 그러면 왜 덤벨이나 바벨로 안 하고 굳이 케이블을 써서 이두 운동을 시킬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 새끼는 왜 그렇게 하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왜 그렇게 하냐? 보통 초중급자들이 많이 놓치는 게 내가 계속 무게를 목표 근육에 실어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직감적일 것 같아요. 계속 목표 근육에 무게가 실리는 느낌 잡는 걸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불필요한 동작이 개입되기 때문인데 어떤 게 불필요한 동작이냐? 여기서 지나치게 많이 퍼올린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팔꿈치를 너무 지나치게 특히 이 운동할 때 팔꿈치를 지나치게 너무 많이 뺀다든지 또는 이런 무게를 통제할 때 속도 통제를 잘 못한다든지 뭐 이런 여타적인 문제들인데 물론 목적에 따라서 이 뭐 상완 이두는 어깨 관절을 가로질르기 때문에 그냥 팔꿈치만 접는 게 아니라 위팔 굴곡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논리들을 펼치는 거는 알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운동을 할 땐 주기능, 보조 기능을 구분해봐야 된다는 거죠. 얘기 세다 보니까 쉬는 시간 끝났네. 이건 나중에 영상에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1초, 1초, 다섯, 넷, 셋, 둘, 알라이알만 집중하고, 알라이알 1알라이알이니까, 내가 뒤질 것 같을 때 하나 더 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다 하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해서, 무게 기록하시고, 다음 운동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 거고, 전 쉬는 시간 때 말씀드렸던 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덤벨이나 바벨이 아닌 케이블로 하게 되면, 근육에는 그 장력감을 유지해 주는 게 좋은데 그 장력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장력감을 유지해 주는 게 덤벨이랑 바벨보단 케이블이 더 유리해요. 그래서 케이블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짤짤이들 어느 정도 다 끝냈으니까 데드리프트로 넘어가기 위해서 셋업을 먼저 해볼게요. 오케이, 다음 종목은 대망의 데드리프트입니다. 타겟 머슬은 둔근이에요. 광백은 아니고 둔근입니다. 둔근이고요.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가자면, 강력한 포인트 한 번만 더 설명드리고 가자면, 데드리프트 강력한 등이 필요한 거 맞고 등이 쓰여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등 운동이 될 수 없는 이유, 왜 어떤 운동이 어느 근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정해지려면 그 근육이 제일 많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놈이 누군지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광배근은 여기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여기가 제일 많이 줄어든다 그랬어요. 엉덩이는 여기가 제일 많이 늘어나고 여기가 제일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동작을 만드는 데드리프트는 방금 전에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두 가지 동작을 비교해봤을 때 어떤 근육이 더 많이 움직이나요? 아마 해부학적인 기준이 머릿속에 없는 사람도 엉덩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몇 조건들이 더 있지만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굳이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냐? 제가 뭐 중요하다 그랬어요? 초중급자 운동할 때? MMC.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어디 근육을 주로 운동하는 건지, 얘네도 쓰지만 어디 근육 주로 운동하는 건지 알고 해야 집중하기 좋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린 겁니다. 워밍업이 끝났다는 전제하에 바로 본셋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2R 맞추래요. 8개에서 10개, 2010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아홉. 가볍게 해도 힘들구나. 자, 무게 기록하고 횟수 기록하고 쉬는 시간은 3분. 좋네요. 3분이나 쉬어. 데드리프트가 되게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데드리프트 하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스모 데드리프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스티프 데드리프트, 보통 이렇게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을 하는데, 이 운동은 그 중에서 고르라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겠죠. 하지만 저는 그냥 데드리프트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원래 데드리프트에서 뭐 갑자기 이름이 붙다가 애들이 생겨난 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스모 데드리프트, 스티프 데드리프트라는 거죠. 따라서 원래 얘는 데드리프트였잖아요. 그래서 데드리프트라고 적어놨고, 뭐 굳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라고 부르고 싶거나 그렇게 적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러면 명칭이 그렇게 정해졌다는 건 우리가 그 운동에서 권장하는 자세를 따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체간이죠. 여기를 체간이라 그래요. 체간의 굴곡 신전을 많이 활용하라기보다는 여기를 고관절이라 그래요. 고관절의 굴곡 신전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고, 아마 카메라에도 제가 그렇게 하는 모습이 담겼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자세가 담겼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는 이유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쉬는 시간이 조금 넉넉한 이유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런 운동은 확실하게 쉬고 전력으로 해야 되구나.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 이렇게 쉬는 시간이 긴 운동들은 진짜 웬만하게 무겁게 해서는 안 되고 존나 무겁게 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원래 뭐 비속어 쓰는 거 잘 안 좋아하는데 재밌으라고 한번 해봤고요. 자, 어찌됐든 데드리프트는 무겁게 해야 돼요. 스쿼트, 벤치, 바벨로 하는 이런 운동들은 가급적이면 자세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선 어떻게? 무겁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특성이 그쪽에 많이 맞춰져 있는 운동들이라서 충분히 무겁게 하는 거 중요하고요. 제가 계속 중간중간에 장력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장력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에 이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 게 중요해요. 단 한순간이라도 근비대를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이 느낌을 못 주고 중간중간 동작에 혹은 끝과 시작 동작에 이런 게 생겨버리면 그냥 한번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날아가지 않게 이 감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잡았다 당겼다 잡았다 당겼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거 끝나고 설명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다시 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 충분한 무게예요. 왜 충분한 무게?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죠. 당겨지는 느낌, 이거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 세요? 약하죠? 그러면 이렇게 당기면 더 세죠? 이렇게와 이렇게의 차이는 뭐예요? 내가 세게 당겼냐? 덜 세게 당겼냐죠?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근육들을 당기는 힘은 뭘로 제공이 되는 거야? 무게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기적 장력에 대한 지식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가 또 필요하냐? 제가 얘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당겼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장력이 주어졌죠. 기기적 장력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당기고 싶은데 사실 방향은 이렇게 당겼어.
그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근육이 충분히 당겨졌어요? 당겨지긴 당겨졌지만 아주 이상적이진 않죠. 난 이 방향으로 당기고 싶었던 거잖아. 근데 당기는 힘은 똑같은데, 즉 무게는 똑같은데 방향이 틀어지면 내가 원하는 기계적 장력이 목표 근육에 주어지지 않아? 안 주어진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 종목 선택, 또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PD님을 교육을 하는 게 아닌데 자꾸 물어보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한텐 기계적 장력이 근육을 크게 만드는데 아주 키포인트인데, 그 키포인트엔 세부적으로 두 개가 있더라. 첫 번째, 충분한 무게. 두 번째, 적절한 종목 선택과 자세. 그래서 종목 선택과 자세는 대부분 잘 모르고 그냥 무게가 대빵인 줄 알고 무게만 쫓아가더라. 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 말인즉슨 다르게 전환하면 어떻게 사고방식이 가능하다? 무게 중요하지만 적절한 종목 선택과 자세는 그만큼 더 중요하구나. 그래야 기계적 장력값이 최대화되고 그 최대화된 기계적 장력값이 누적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비대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거 릴스로 잘라주세요. 아시겠죠? 자, 해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고요. 쉬었다가 세 번째 세트 할 건데, 만약에 사실 지금 저한테는 이 무게가 막 10개를 간신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무게가 아닐 거잖아요. 10개 했을 때 ERIR에 도달하는 무게는 아마 아닐 거라고, 제가 아무리 약해졌어도. 그런데 만약에 자기한테 적당한 무게를 설정을 하고 했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고 설명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RIR에 도착했다고 생각되면 내려놓는 겁니다. 세 번째 세트 했죠. 기록하고 3분 쉬었다가 네 번째 세트 들어갈 건데,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1시간 내내 계속 중요한 얘기를 하네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이거 기계적 장력 끝나고 추가로 말하려고 하시다가 안 했어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10개 ERIR 때리는 무게로 했는데도 나는 한 2분만 쉬었는데도 다음 세트 때 이전 세트랑 비슷하게 할 수 있을 정도 이 에너지가 충전되는 게 느껴져.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꼭 제가 3분 적어놨다 그래서 정말 막 하고 싶은데 막 꾹꾹 참으면서 3분을 버틸 필요는 없어요. 하셔도 돼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이전 세트와 비슷한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2세트째 60kg 꽂아놓고 10개 했는데 3분 쉬라 그랬어. 근데 1분 30초 2분 쉬었는데 너무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걸 막상 해가지고 딱 들어가 봤더니 5개 하고 털리네. 그러면 뭐예요? 내 심리적인 피로만 회복이 됐다는 소리예요. 신체적인 피로가 회복이 된 걸 기준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냥 내가 조급한 마음에 심리적인 피로만 해소됐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트 간 피로 세척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 하나는 신체적 피로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고 다음 세트를 들어가야 그 다음 세트에서도 이전 세트 못지않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네 말대로면은 2세트째 10개 하면 3세트째도 10개 할 수 있다는 소리니? 그건 아니에요. 왜? 사람의 에너지는 계속 소진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RIR을 잘 맞추고 정말 열심히 좋은 자세로 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세트들에서는 반복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간신히 유지되는 정도가 맞을 겁니다. 그게 정상일 거예요. 그럼 그 폭은 어느 정도냐? 1개, 2개 정도 줄어들거나 간신히 유지되는 정도예요. 방금 전에 예시로
방금 전에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10개에서 막 5개로 깎인다? 그러면 뭐다? 그냥 마음만 조급했을 뿐이다. 내 신체적인 세트감 피로 세척 능력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쉬는 시간 체크한 다음에 내가 정해준 만큼 쉴지 말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했고 이제 네 번째 세트죠. 네 번째 세트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쉬었다가 라스트. 저는 사실 데드가 네. 여태까지 광배근 운동인 줄 알고 올라왔을 때 그 어깨를 뒤로 더 젖혔거든요. 그게 잘못된 자세였던 거네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제가 많이 하고 싶었던 얘기기도 하고. 쉽게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결론은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네. 이러면 광배근의 단축감은 좋죠. 등 이러면은 어우 등 잘 먹어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찔려가지고 입꼬리 올라가는 거 봐. 자, 근데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좋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첫 번째, 제가 등 당기는 운동들 얘기할 때 그 전단력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 이거 생체과 코스에서 했었나? 어쨌든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 상태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 데드리프트, 아주 이 무거운 데드리프트라는 무게가 나를 어느 방향으로 당기고 있어요? 첫 번째, 아래로 당기고 있죠. 두 번째, 내 관절 축을 기준으로 앞에서 당기고 있어요? 뒤에 당기고 있어요? 앞에서 당기고 있죠? 지금 고관절 축이나 경관절 축으로 봤을 때 내 몸에 딱 선을 그어보면 앞에서 당기고 있다고. 그럼 정리하면 이거예요. 데드리프트를 들었을 때 완전히 선 자세에서 나를 아래로 당기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날개뼈를 뒤로 쥐자면 느낌이야 증가할 수 있죠. 하지만 관절에서는 어떤 스트레스가 발생해요? 나는 뒤 안쪽으로 당기려고 하고 있고 뒤 위 안쪽으로 당기려고 하고 있고, 즉 그냥 앞뒤로만 구분해 볼게요. 나는 뒤로 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무게는 여전히 나를 앞으로 당기고 있어요. 앞 아래로 끌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날개뼈를 당겨버리면 그럼 팔은 하나의 복합체로서 여전히 무게 방향으로 딸려가는 힘이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뒤에서 끌어당기는 애들을 써가지고 억지로 후인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땐 이 중간에서는 어떤 힘이 발생해요? 팔은 앞으로 뽑혀나가려고 하고 있고 날개뼈는 뒤로 당기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약간 얘는 일로 당기고 하려고 했어. 얘는 일로 당기고 하려고 그래. 그럼 하면 나만 독박이잖아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럼 이러고 있는 내가 누굴까? 회전근개들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이 운동하면서 얘가 이 운동하면서 하고 있는, 그렇게 관리하려고 신경 쓰고 있는 회전근개 애들이라고. 걔네가 스트레스가 오져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핵심만 설명드리면 첫 번째, 그것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세트고요. 이게 뭐 데드리프트 강의된다. 데드리프트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자세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마지막 세트 하나, 셋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포인트들 살짝 터치하면 그대로 올라오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살짝 터치하면 올라오세요. 근비대적 운동에선 그게 더 유리합니다. 왜?
제가 아까 근비대에서 아까 그 장력 얘기하면서 어떤 게 유리하다 그랬어요? 한시도 놓치지 않고 일정한 장력감을 충분히 주는 거. 근데 덜컹 해버리면 풀렸다가 다시 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 장력을 축적시키는 데는 불리한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스탠스 기반 훈련에선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운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 이렇게 딸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끌고 막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내가 누구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근개는 자, 여기 보면 빨간 색깔 있죠? 얘 날개뼈 극이거든요. 얘가 그 극 위에 있는 이 빨간색이 극상근, 극의 밑에 있는 애가 극하근, 여기 파란 색깔 보이시죠? 얘가 소원근이에요. 그러면 얘네랑 플러스 견갑하근이라고 있는데 뭐 걔까지는 뭐 필요 없고, 여기서 붙잡고 있는 애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날개뼈에서 이렇게 팔뼈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아까 이로 딸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뒤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찡겨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얘네라고. 그러면 얘네가 방금 전에 그런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 빡치잖아. 그죠? 자기가 원래 해야 되는 일도 아닌데 더럽게 무거운 거 줘놓고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노동은 겁나 시켜. 월급은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내가 할 일도 아니야. 근데 자꾸 날 시켜. 그리고 나를 자꾸 억지로 시키려고 그래. 그럼 얘네가 빡쳐서 각성하라 그러면서 파업할 거 아니에요. 그런 파업의 형태가 불편함, 통증, 이물감, 염증 이런 거라고요. 근데 헬창마인드로 그걸 이겨내가지고 정신력이다 하가지고 막 이렇게 또 해. 그러면 이제 얘네가 어떻게 하겠어요? 파업하다가 어떻게 해요? 파열. 예, 막 안 해. 그러고 가. 입원해버린다고. 오케이. 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동작은 굳이 안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만 아셔도 뭐 불필요하게 막 이렇게 쥐어 짜는 동작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다른 운동 종목에서 우리 충분히 광배근이랑 승모근들 많이 훈련하고 있으니까 억지로 그런 동작 만드실 필요 없고요. 자, 데드리프트 잘 마쳤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종목인 스탠딩 카프레이즈를 갈 건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스미스 머신으로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스미스 머신을 누가 쓰고 있네? 근데 딱 보니까 나보다 몸이 크고 힘도 셀 것 같아. 그래서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스미스 머신 못 쓸 때 덤벨로 스탠딩 카프레이즈 할 수 있는 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스탠딩 카프레이즈를 할 때 스미스 머신을 어떤 괴수가 쓰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같이 쓰자고 말은 못하겠고 나 혼자 구석탱이에 찌그러져서 해야 되는데, 그때 덤벨로 할 수 있는 방법. 자, 일단 박스는 하나 필요합니다. 박스는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박스를 하나 놓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로 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면 그냥 잡을 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충분히 내려갈 수 있게 박스 단차가 설정되어 있으면 되고, 운동하고 있는 종아리랑 같은 쪽 덤벨로 잡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하고, 여기서 보면 쉬는 시간이 체크가 또 될 거예요. 스탠딩 카프레이즈가 4세트를 하는 거고 1알라이알이 12개에서 15개, 1011 1분 30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원암 덤벨로 할 때 중간에 껴져 있는 1분 3초는 한쪽 하고 쉬고 반대쪽 하라 그랬죠. 스탠딩 카프레이즈는 이 운동에 또 바이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상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 얘는 전신 레벨에서 자세를 조절하던가 아니면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생리적 피로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바로 넘어가고 1분 30초 완전히 쉰 다음에 두 번째 세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무슨 이점이 생겨요? 운동을 이제 빨리 끝낼 수 있죠. 오케이. 1알라이알 잘 맞춰서 하시고 1세트 끝났으면 무게 기록하시고 반복수, 횟수 한 거 기록하시고, 어딨니? 오케이, 1분 30초 하고 두 번째 세트 갈 건데, 이쯤 되면 잘 들어요. 이쯤 되면 일지 적는 거 겁나 귀찮아한다고. 그죠? 왜냐면 나는 이거 한 세트 끝나고 요거
게임해야 되는데 그 세트 적어놓고 있고 막 쉬는 시간 체크하고 있고 이러면은 번거롭단 말이에요. 근데 꼭 적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성적이 떨어졌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성적이 올랐다. 잘하고 있었구나. 성적이 유지되네? 뭐 다른 거 더 할 건 없을까? 이걸 뭘 기준으로 판단해요? 성적표 보고 판단하죠. 근데 그 성적표가 우리 훈련에서는 훈련 일지인 거예요. 내가 전에 기록했던 훈련 일지를 보고 오늘 한 훈련 일지를 보고 성적표 비교를 해봤을 때 나아지고 있는지 못해지고 있는지를 봐야 개선해야 될지 유지를 할지 뭘 해야 될지 결정을 하는데, 지금 당장 조금 귀찮다고 이걸 안 적기 시작을 하면 나는 성적표가 없어. 대충 어렴풋이 기억하는 정도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면 프로그램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그램 안 쓰고 그냥 막 하지 뭐. 그럼 막 하세요. 그러면 100타 첫 번째 운동 오래 못 합니다. 왜냐면 강제적으로 뭔가 강제적으로 설정된 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세트 끝나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1011, 1 이런 식이겠죠. 셋, 둘, 하나. 자, 바로 왼쪽 넘어오면 기둥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쉬었다가 세 번째 세트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훈련 일지 잘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겁나 귀찮게 하네. 그럼 훈련 프로그램 안 써. 그러고 하시면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집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건축가가 도와주겠대. 야, 내가 설계도 그려줄 테니까 요대로 집 지으면 돼. 이거 해가지고 보는 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맨 처음에 토목공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공구리 치고 뭐 해.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도 짜가지고 건축가가 옆에서 직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이로 보여주면서 하고 있는데 겁나 복잡하네. 내 맘대로 지을래 하고 가가지고 내 맘대로 짓고 있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뭐 대충 나무떼기 올려놓고 바나나 잎이나 쌓아놓고 살겠지. 말이 조금 심했네요. 장난이에요. 얼마 전에 마케팅 강의를 봤는데 거기 강사님이 마지막에 수강생들 뼈를 이건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으스러뜨려 놓더라고. 내가 한번 따라해봤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어쨌든 하는 게 좋습니다. 기왕 운동하는 거 내가 100의 노력을 들였으면 100을 얻어가는 게 좋잖아요. 노력은 100만큼 하고 저런 단조로운 수고스러움이 조금 불편하다고 제껴버리면 100에 투자를 하고 70밖에 못 가져갈 거예요. 세 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오케이.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오케이. 쉬었다가 마지막 세트죠. 자, 아이고. 횟수 기록하고 쉬었다 라스트. 카프레이즈라는 종아리 운동을 시키면 일단 첫 번째, 여자들은 특히 질색팔색을 해요. 이러다 종아리도 꺼진다고 아주 난리를 쳐요. 그러면
제가 되려 묻고 싶다라는 거죠. 엉덩이 운동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쉽게 커졌냐라는 거예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종아리 운동은 하지 정맥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라는 이런 병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명 자체가 뭐예요? 정맥에 혈액이 저류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회귀되는 입장에 있어서 뭐가 꼬인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생리학적으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강력한 포인트가 뭐냐? 정맥 쪽으로 간 혈액을 다시 회결시켜주는 입장에 있어서 갖가지 것들과 합쳐 근육이 펌프 작용을 해가지고 다시 그 피를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 체계가 망가지면 혈액이 저류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타적인 방사 효과들이 합쳐졌을 때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거 뭐예요? 이런 운동들이에요. 종아리 운동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종아리 운동을 하면서 적절히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는 능력이 충분히 좋아졌을 때 우리는 정맥혈 회귀를 잘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지정맥류에 있어서 어떤 예방법 또는 보완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아리 운동 꼭 빼먹지 말고 너무 질색팔색하지 말고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겁나 무거운 걸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좀 커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오케이. 라스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오케이. 마지막 횟수 기록하시고 운동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가급적이면 항상 한 세션 끝내시고, 한 세션이라고 하는 건 뭐 데이 1이 한 세션, 데이 2가 한 세션 이런 겁니다. 한 세션 끝내시고 정적 스트레칭 있죠? 우리가 막 운동 전에 보통 많이 했던 것들 막 이렇게 가만히 해가지고 버티는 것들, 그런 건 사실 운동이 끝나고 해주는 게 좋아요. 따라서 한 세션이 끝나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정적 스트레칭을 운동했던 부위들만이라도 충분히 해주시고 집에 가서 씻고 식사 잘 챙기시고 쉬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데이 1부터 4까지 쭉 시연 영상을 보여드렸고 제가 옆에서 같이 한다는 느낌이 최대한 나도록 열심히 찍어봤어요. 아무쪼록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설명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하면 짝 지어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재미가 2배가 될 겁니다. 결국엔 재밌거나 아니면 몸이 겁나 좋아지는 게 막 빨리빨리 보이거나 이래야 계속 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몸이 겁나게 좋아지는 게 빨리빨리 나타나는 건 사실상 외인성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은 조금 불가피해요. 그렇다고 외인성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의 재미 요소가 조금 더 올라가게끔 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우스갯소리 하면서 같이 하는 느낌 나게끔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나 연인이나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운동 동기 놓치지 않게끔 이렇게 가까이 지인분들이랑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